안녕하세요. 제주개미의 계좌공개방송 시작합니다. 2020년 9월 11일 현재 계좌 공개합니다. 저는 계좌를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무 1 먼저 가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96입니다. 2400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2450 이상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곧버스 물 타서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나무 1 계좌는 1억 1265만 5,305원입니다. 그리고 나무 2 계좌 보시겠습니다. 나무 2 계좌는 현재 8154만 1,480원입니다. 그리고 나무 3 계좌 보시죠. 나무 3 계좌는 1114만 1,48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3개 계좌를 총 합한 금액은 마이너스 2억 500만원인데요. 9월 4일날 1억 8,900만원이었거든요. 1억 8,9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가해가지고 2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편은 아니고요. 이게 다시 플러스로 돌아오는 때가 오긴 할까요? 시간은 나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속 버텨보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사건이나 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시그널이 나타나거든요. 그 시그널을 찾는 사람과 그 시그널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현재 어제 테넷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어날 일들은 일어난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100% 동의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그게 어떤 사람이건 어떤 상황이든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날짜와 시간까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다만 어느 즈음이라는 것은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는 전혀 엉뚱한 무엇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나 군사적 충돌 같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바탕에 저희 방송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 그 시그널을 찾아간다. 그게 과연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중국, 북한, 대한민국. 자, 그러면 인버스의 몰빵한 이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53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중국 반도체 대표주자인 SMIC 블랙리스트 제재 검토한다. 이 회사가 중국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데 삼성전자 등의 기업 업계 4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SMIC가 중국군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고요. 그냥 중국 반도체를 죽이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자기 반도체 기업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나요? 안 가만히 있죠. 자, 미국은 중국 SMIC 제재 검토에 중국은 미국 국채 전량 팔수도. 중국이 미 국채 보유를 줄이면 미 국채 물량이 대거 시장에 풀려서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여기 보시면 1조 740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로 줄일 수 있다. 실행 시 핵 옵션으로 세계 금융시장 대혼란이다.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하는 사태를 핵 옵션이라고 부르며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큰 사건이죠. 그러면서 핵 옵션이라는 얘기까지 꺼내는 거 보니까 중국이 더 이상 미국아 나 더 이상 건들지 마라 라는 최후 통첩이라는 느낌까지 들고 핵 옵션이라는 것까지 보니까 미국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53일 남았는데 이번 주에 이런 책이 하나 나왔죠. 밥 우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경로라는 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친서 내용을 공개를 안 하는 게 관례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찌되었든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개됐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트럼프를 각하로 부르며 아첨으로 살살 녹였다. 아첨이라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실망한 친구나 연인처럼 드러내 트럼프 자신이 전쟁 막았다 생각. 아첨이란 표현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과연 이 아첨이라고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보시죠. 김정은이 한 말이 이겁니다. 각하처럼 탁월한 정치인과 좋은 관계 형성에 기쁘다고 밝혀. 그리고 또 하나, 판타지 영화 장면 같은 또 다른 역사적 회담을 희망한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친서에서 이 정도 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서 김정은이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나는 전 세계가 관심과 희망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 자리에서 각하 손을 굳게 잡았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잊을 수 없고 그날의 영광이 재현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각하 같은 사람과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약간 여기서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요. 또 하나 또 보시죠. 김정은이 하는 말이에요. 각하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대한 결단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보통 친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오그라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첨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싸바싸바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자, 다른 거 하나 또 보시죠.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통령 가깝게 변함없는 존경을 표하며. 오그라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약간 과도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적인 존재인데 이러한 친서 내용이 공개돼도 문제가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었나 봐요. 기사로 바로 나오죠. 트럼프, 김정은 건강해 라는 트위터를 날렸어요. 이게 전날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 내용이 담긴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친서 공개가 향후 북미 협상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밀한 내용까지 공개가 되는 마당에 앞으로 너랑 무슨 대화를 하겠냐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드워드에게 1월에 말합니다. 김정은을 조롱하지 말라. 당신의 조롱으로 망할 핵전쟁에 들어서고 싶지 않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까지 나서가지고 북한은 많은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급했나봐요. 폼페이오까지 이렇게 나서는 거 보면.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떤 내용들이 더 나오는지 기사. 이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은 건강하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다시 진지한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 3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겠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방문을 꺼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젠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싱가포르에서는 회담이 잘 됐으니까 그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좀 자제해. 우리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의 나오는 거고, 이제 만약 그 베트남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공개되면서 이제 조롱당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조롱당한다면 핵전쟁도 할 수 있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폼페이오가 중재를 나서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까지 북한이 가만히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과 약간 다급함,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 인버스에 몰빵한 이후 북한 리스크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달 10일 ICBM 전격 공개한다. 미 대선 때 SLBM 발사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나오네요. 이게 노동당 창건일이죠. 10월 10일이 북한에서는 아주 큰 행사가 치러지는 날이네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격 공개한 뒤 미 대선에 맞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있다. 잠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친서 내용이 공개된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발사를 안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친서가 공개되는 바람에 열받아서 발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트럼프가 친서 내용이 공개되면 조롱당한다면 김정은과 핵전쟁에 들어설 수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런 친서 내용이 공개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민감해한다는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더 이 기사를 보시면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해 신형 ICBM보다는 SLBM을 쏴 올려 대미 협상의 기선을 잡는 시나리오를 택할 공산이 크다. 그러면서 CSIS는 4일에도 9월 4일이죠. 함남 심포 조선소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SLBM의 시험 발사 정황이 포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4일 날에 거기에 시험 발사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지금 트럼프는 중국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서가 공개되면서 북한이 조용히 있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인도적 지원이니 뭐니 하면서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SLBM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이게 다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뉴스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미국, 중국,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요. 아직 감이 안 잡히시나요? 아까 첫 머리에 한 말,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과연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테넷에 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느껴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